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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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박자 늦으세요 항상. 얼굴이 없어요 저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 것 중에 이상하게 조회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이에요. 뭔가 가슴을 울리는 게 있는데 뭐 없어요? 그런 거를 안 쓰셨겠지만 당연하죠. 제목에서는 가슴을 울리는데. 조선의 왕들의 아버지와 아들. 아하. 참 슬픈 역사가 많고 많죠. 제일 슬픈 게 사도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게 이성계와 이방원.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냈다라고까지는 할 순 없지만 아버지의 결정에 반해서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아버지가 두 손 두 발을 닫은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이런 사례는 전 세계 역사에 수도 없이 많아요. 최근 역사 중에 좀 찾아봤더니 오만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오만은 어디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카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 이 사람이 1970년도에 아버지를 향해서 구테타를 합니다. 근데 구테타를 하긴 좀 애매하고요. 아버지가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기름이 나거든요. 본인의 배를 채우는데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아들이 실정이라고 생각한 게 기특하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아빠도 아들을 조금 제어를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또 영국. 요건 그래 1970년도니까 네, 제국주의는 좀 벗어났지만 그래도 또 영국하고 손을 잡고 아버지를 몰아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영국으로 가버립니다. 유배당한 건가요? 영국이 더 좋지 않나요, 살기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추방이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럼 전직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거의 주로 파리로 간대요.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잘 받아준대요. 외부 사람들을 받아주는구나. 네, 유폐 비슷하게 시켰겠죠. 아들이 나라를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쫓겨났던 아빠는 2년 만에 영국에서 죽어요. 화병이었겠네요. 뭐 독살일 수도 있고요. 알 수는 없습니다. 넘겨받은 다음에 오일머니는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서 인프라 구축을 해요. 도로도 놓고 학교도 병원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근대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노예제도도 폐지하고요. 중동 쪽이 부족 간의 갈등이 심해요. 사실은 모든 나라는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죠. 부족들이 합쳐진 초기에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렇죠. 문화권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땐 프랑스는 하나의 나라지만 제가 갈리아 전기를 읽다 보면 뭐 이렇게 부족이 많이 나와? 라는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근데 워낙에 통합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들도 부족이 다른 거죠. 그래서 독일은 아직 그게 남아있잖아요. 통합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간에 다른 색깔을 가지고 그들 간에 좀 간격이 있는 건 전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상하게 선을 긋고 통치를 이상하게 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러면서 그들끼리 싸운 거일 뿐인 거죠. 근데 그거를 통합시켜야 되는데 중동 국가들 중에 그걸 제대로 한 나라가 없는데 오만은 그걸 제대로 했나 봐요. 아들이 좀 깨어 있었네요. 지금은 중동에 싱가포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안정돼 있대요. 심지어 아랍의 봄, 이게 2010년, 2011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잘 지나갔다라 그래요. 술탄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고 좀 더 개혁을 해줘라는 정도로 잘 지내갔다고 해요. 결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아들들 간에 권력 다툼이 있을까봐 또 자기도 아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시아 쪽으로 오면 당태종이 있습니다. 본명은 이세민. 많이 들어봤죠. 당태종 안시성이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안시성 전투 때? 네. 고구려를 치려다가 한 방 맞죠. 당태종도 아버지를 몰아낸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방원이랑 비슷한 게 아들 간의 싸움이 있었고 아버지가 황태자를 밀었는데 이세민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러면서 왕자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몰아냅니다. 황제가 된 다음에 치세가 어땠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려요. 하지만 뭐 그럭저럭 잘 했던 듯해요. 선정을 베풀었다는 측도 있고 아닌 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났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총을 겨눈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뒤져봤는데 네. 거의 없어요. 왜일까? 아버지를 완벽하게 유폐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만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아스팔트 사나이라고 드라마화도 됐던 적이 있어요. 허영만 만화인데 조연 중에 하나에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 회사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들이 잘 못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밀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외에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뺏긴 거를 다시 뺏기는 거는 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를 몰아낼 때 확실하게 몰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죽었다는 그분도 자연사냐 아니냐는 물음표를 찍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에. 독살일 수도 있다. 네, 뭐 영국이 그 정도는 관리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은 뭐냐면 이방원은 왜 아버지 이성계를, 이게 참 애매해, 안 죽였을까로 그냥 표현할게요. 안 죽였을까? 의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게 돼요.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아요. 머리도 좋아요. 몰랐을까? 중국 역사를 많이 알 수밖에 없는데 왜 살려뒀지? 천륜이니. 그럼 중국은 천륜이 아니어서? 중국은 떼놈이니까? 그건 아닌데. 그렇죠. 이거 진짜 어려워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방원은 왜 아버지를 살려뒀을까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문안인사도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원이 효심이 넘쳐가지고 그랬을까? 그랬으면 왕자인환을 안 했겠죠. 그런 생각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박시백은 나름 효심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는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방원은 사실 여론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계에 비하면. 정몽주 죽이잖아요. 그렇죠. 여론을 무서워했다면 죽였겠습니까? 이방원이 어차피 왕자의 난을 했는데 어차피 명분도 애매하고 여론 어차피 등 돌릴 텐데 하는 김에 아버지도 뭐 직접 죽이진 않겠죠. 그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원은 왜?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몽주 암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찾은 힌트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사람이 성리학자라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했지만 불교를 굉장히 계속 숭배했어요. 그쵸. 신하들과 달리. 국사도 두고. 무학대사. 맞아요. 절에도 자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종한테도 너도 불교 믿어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종은 네. 확실히 성리학자예요. 유교 국가로 가고 싶어. 난 불교 싫어. 이방원이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불교하고 손절하고 유교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제일 앞에 선 거잖아요. 이성계는 아니었으니까. 유교에서 얘기하는 충효를 더 중요하죠, 유교에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에 좀 더 무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 유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이랑 차이점이 있으면은 확실히 유교겠네요. 네. 중국도 유교를 뭐 한다곤 하지만 공자 맹자 이후에 계속 유교 국가의 개념을 쭉 가져가요. 반면에 고려 때까지는 계속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는 시점인 거죠. 네. 그럴 때는 좀 더 원리 원칙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방원이 연기자로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연기 뭐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효도도 연기였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 결국 살아있는 아빠는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을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네. 그게 뭐냐면 조사의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이에요. 요걸 한번 먼저 따라가 볼게요. 네. 조사의라는 사람부터 먼저 살펴보면 신덕왕후 강씨, 이방원의 계모, 두 번째 왕비. 거기에 조카 사위예요. 집안 사람이긴 한데. 네, 집안 사람인 거죠. 1차 왕자의 난은 누구 편에 선드냐 하면 정도전 쪽에 서 있는 거죠.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다음에 거물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유배당하는 정도로 끝났었대요. 그 뒤에 이성계가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풀어주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부임을 합니다. 동북면으로. 이성계 네, 고향으로 고향이죠. 배후에 이성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태종이 즉위를 해요. 즉위한 다음에 태상왕이죠. 그 당시는 정종도 상왕이 돼 있는 상태니까. 네. 태상왕 이성계가 마음도 시끄럽고 하니 금강산으로 유람을 가겠다. 금강산이 어디냐? 통북면인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한 번 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차례 간 것 같아요. 이방원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 아버지가 약간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자기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간다니까 막진 않은 것 같아. 이게 나중에 알려진 건데 태조가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징후를
이방원이 알았던 것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대요. 이건 그런데 약간 야사 비슷해가지고 지나가더라도 1402년이 됩니다. 1400년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태종 직위년. 2년 후에 늦가을 어느 날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맞이하고 환송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나 봐요. 네. 태성왕 이성계께서 임진강에서 그 환송연을 합니다. 태종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거기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고 있으니 호위병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호위병들은 이성계랑 같이 움직였었던 예전 그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명나라 사신이 떠나고 갑자기 이성계가 나 동분명 갈래. 너희들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네. 누구 말 듣지? 눈치 작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성계도 연기력이 있었는지 그냥 니들이 그럼 돼? 라는 식의 얘기에 옛날 생각해봐라. 네. 이런 식으로. 다 니들 내가 키운 애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사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그 지역에 있는 수령들을 모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덕왕후 강씨는 개경에 있었던 권문세족의 딸이에요. 그렇다면 조사의도 동북면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동북면에 있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중앙 집권이라기보단 지방 자치가 강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성계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 와가지고 뭉쳐! 그런다고 뭉칠까요? 그래서 동북면에 사람들이 조사의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개연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배후에 이성계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이성계가 한 거야. 그러지 않고는 모일 수가 없어. 11월 5일 날 조사의가 신덕왕후 강씨의 복수를 명목으로 군대를 일으켜요. 그리고 지역 수령을 연합을 해요. 네. 심지어 여진족도 연합해요. 이 지역에 살던 여진족들은 이성계랑 짝짝꿍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여진족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초반 5일 동안 이방원이 아무런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러 사람을 자꾸만 보내요. 아버님 돌아오시죠. 네. 조사이한테 그러지 말고 항복해 라는 사신을 보낼 거 아니에요. 니들 요구가 뭐야 이런 거. 박순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조사이가 박순을 죽여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방원이 김정준이라는 사람한테 말을 한 피를 내려요. 근데 왜 내렸냐 하면 이성계의 동선을 알려줬다는 이유예요. 말을 한 피를 내리는 행위는 군사적인 의미의 훈장이다라는 거예요. 이천우라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의 아들이에요.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사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을 장군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져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는 이천우가 이성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싸우러 간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이성계의 루트를 차단하려는 거였지 싸우러 간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약간 일군이 아닌 군사를 보내서 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졌을 수도 있고. 조사이가 난을 일으키고 16일 만에 이방원이 나섭니다. 전쟁터로 가는 건가요? 네. 장인어른인 민재한테 여기 좀 책임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갈게요 하고서 군대를 끌고 가요. 군대를 끌고 와서 그러면 조사이 군대와 붙었느냐? 안 붙었어요. 이 실록 같은데 아무 데이터가 없어. 네. 싹 비고 돌아와요. 실록에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김천우라는 사람이 조사이한테 잡혀요. 포로로.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관군이 4만이야. 너희 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 10,000명 정도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붙으면 이길 수 있겠니? 라는 자백을 했대요. 신문당하면서. 근데 이게 소문이 군영에 퍼지면서 탈영병들이 속출했대요. 그리고 그냥 와해됐대요. 전쟁을 제대로 된 전쟁을 안 했고 네. 비어져 있는 공백에 뭐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를 잡거나 아니면 이성계가 더 이상 조사이하고 뭘 할 수 없게 상황을 만들어 둔 것 같다. 조사이의 난이 끝난 다음에 누군가 벌은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당연히 조사이는 죽어야 돼요. 죽일 때 처참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고 네. 예쁘게 죽이는 방법이 있죠. 브레이브하트를 보셨습니까? 멜 깁슨 나오는 스코틀랜드의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냥 죽여줄까 고통스럽게 죽여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프리덤하고 외치는 장면이 유명한 명장면으로 들어가요. 조사이를 그냥 편안하게 죽여줘요. 그리고 처자식들은 많이 손을 대지 않아요.
또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종을 호위했던 군대 장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조금 벌 받아요. 문책은 받아야죠. 그쵸. 처형당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와요. 누구냐면 환관이에요. 이성계를 보필하던 내시 세자가 잘못을 해. 내시가 맞죠. 그쵸.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성계 아버지를 죽일 수 없으니. 이방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하겠는. 좀 심하게 가면 이렇게 되는 상황을 다 그냥 보고 있었던, 그리고 빵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렇구나라는 게 있다는 것만 들어주시면 되는데 네. 원경이란 드라마에서 조사의 난을 다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문면에서 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경황후의 첩보원들이 알아냅니다. 그걸 이제 태종한테 알려주는데 태종은 거기다가 뭐라 하죠. 중전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부터 원경황후랑 태종의 갈등을 조금씩 묘사를 하고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이면 중전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회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드라마에서는 태종이 직접 갑니다. 태종이 잡혀요. 태종 죽이라 그러거든요. 이성계가. 근데 그러다가 관군들이 와서 죽진 않고 이렇게는 나오는데 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드라마니까 태종이 알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비어있다. 맞아요. 이 부분 역시 이방원 입장에서 아버지하고의 싸움이라고 묘사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유교라는 부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뒤에 그럼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외교적으로는 여진족들하고 척을 지게 되는, 물론 다는 아니고요. 네. 함경도 쪽에 여진족이 많았거든요. 명나라가 여진족은 우리 소속이야, 조선은 아니야. 여진족이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땅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럼 그 뒤에 이성계는 어떻게 됐을까? 화병으로 일찍 죽었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성계는 그때도 애니어그램 얘기 잠깐 했지만 8번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후에 6년을 더 살아요. 화병에 안 걸렸다는 뜻이에요. 74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당시엔 장수하신 굉장히 장수하신 거예요. 보통 혈기가 왕성하신 분들은 혈압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한번 시도를 했고 본인한테 어떤 느낌인지가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성계는 정말 이방원을 물리치고 자기가 다시 왕이 될 생각을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돼요. 그냥 내 말 들어 정도에서 끝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성계는 여론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만약에 아버지가 왕이 다시 돼, 이게 괜찮을까? 여론적으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사실 방석을 세자로, 근데 우리 방석이 왜 세자가 됐는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네. 왜 이성계는 아들들하고 내가 이러해서 방석을 세자로 책봉할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러게요. 그 말을 했더라면 좀이라도 낫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이방원은 그랬을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과론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살갑게 대화하는 집이 얼마나 되나요? 많지 않죠. 저는 물론 합니다만. 거의 없죠. 맞아요. 속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권력을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속 깊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성계는 무인이지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 저번에도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지만 개국을 원했던 건 이성계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공명심은 분명히 있었어. 자리 욕심도 있었고. 근데 정도전 등이 밀어주니까 그럼 해보지 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이상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겼던 그때 그 시절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좀 먹먹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